정부가 오늘 2차 추경 예산 편성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건데 그 시작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서부터입니다. 함께 보시죠.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방역 상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을 놓고 여당과 정부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리면서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여당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까지 나서며 전 국민 보편 지원을 주장하고 나섰고, 반면 정부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이라는 발언에 무게를 두고 오늘 소규모 선별 지원 원칙을 고수하면서 갈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세종시 주재 기자와 함께 이 소식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조현석 기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한 주 만에 다시 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연결하셨을 때는 다소 좀 긴장한 모습을 보이셨는데 오늘은 어떻게 준비가 잘 되셨는지요? 네, 그런데 오늘 전달해드릴 내용이 좀 무거운 내용이라서 예. 또 좀 긴장이 되는 면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세종시도 재난지원금을 놓고 다시 또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일단 선별 지원이냐, 보편 지급이냐, 이 부분을 놓고 논란이 한 번 더 불거졌죠? 네, 그렇습니다. 여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경을 꺼낸 건 나라 돈을 풀어서 경기를 활성화하고 지지율도 끌어올리겠다 이런 계산입니다. 이르면 여름 휴가철 늦어도 추석 전에 지급하자며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표에 맞추려면 조만간 당정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논의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가 추경 편성에는 동의하면서도 피해 계층에만 선별적으로 지원하자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서입니다. 코로나19 위기에도 수입이 늘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들까지 꼭 지원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 이와 관련해서 추경을 공식화하면서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으로 한정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여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겁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 공급과 접종 등 재난 대책, 하반기 내수 대책 및 고용 대책, 그리고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 계층 지원 대책 등이 그 중심이 될 것입니다. 앞서 4차 재난지원금 때도 홍 부총리는 선별 지원 원칙에서 물러서지 않고 소신을 지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올 초였죠. 4차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할 거냐 아니면 선별 지급할 거냐 당정 간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당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하자 홍남기 부총리는 선별 지원으로 맞서면서 대립각을 세운 바 있습니다. 결국 선별 지원으로 결론이 나면서 홍남기 승 이낙연 패라는 평가가 나왔죠. 당시에 이낙연 대표가 당의 반기를 든 홍 부총리에게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하면서 한때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장으로 찰떡궁을 자랑했던 둘의 관계가 다소 서먹해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도 홍 부총리가 소신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 당정 간 지금 협의 결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네, 이번엔 좀 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이면엔 대선을 앞두고 당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여당 내 절박한 위기감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총선에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분석도 많거든요. 이런 만큼 당이 이번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또 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들이 모두 찬성 입장이라는 점도 홍 부총리의 입지를 더욱 좁게 하는 요인입니다. 물론 청와대 입장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홍 부총리가 결국 여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기재부 안에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만약의 경우까지도 상정해서 추경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를 살피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보편 지급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언제 얼마나 지급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름 휴가철인 7월이나 추석절인 9월 초가 유력해 보입니다. 지급 규모는 개인별로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1차로 전 국민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4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금액이 조금 올라가고 지급 방식은 가족에서 개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할 경우 총 예산은 15조 원이 필요할 걸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최대 8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과 피해업종 선별 지원까지 패키지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럴 경우에 전체 추경 규모는 30조 원을 넘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30조 원을 마련하는 게 또 관건일 텐데 사실 나라 돈이 많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 예산을 어디서 확보하냐 이 부분이 또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국가 채무 부분이 걸려 있는 사안입니다.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재원 조달 방안이 관건입니다. 정부가 믿는 구석은 우선 1분기에 예상보다 더 거친 국세 수입입니다. 이게 한 19조 원 됩니다. 일각에선 올해 예상 밖으로 늘어난 세수를 빚 갚는 데 먼저 써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일단 올해 더 거친 건 일단 올해 쓰고 가자 이런 분위기가 강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의 주장대로 이 30조 원이 넘는 슈퍼 추경이 현실화할 경우에 이걸로는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게 됩니다. 결국 나머지는 빚을 내야 하는 구조가 될 겁니다. 네, 보편 지급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이 국가 채무에 결국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우리나라 국가 채무 상황 지금 괜찮은 겁니까? 네,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5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올해 말 국가 채무는 1,000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빚이 늘어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데 문제는 증가 속도입니다. 당초 2019년도 말에 국회에서 지난해 예산을 통과시킬 때만 해도 지난해 말 국가 채무를 805조 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30조 원 이상 늘었고 올해는 더 빠르게 불어날 전망입니다. 때문에 이번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도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사실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풀어서 소비가 진작이 되고 그 소비를 통해서 다시 세금이 거치고 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어진다면 나라 빚에 대한 걱정은 없을 것 같은데 현재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좀 기대해 볼 만할까요? 네,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경기부양 효과는 아직까지도 좀 논란거리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지난해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 좀 보면 당시 지급된 지원금 가운데 한 30% 정도만 소비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재난지원금 100만 원 받은 가구가 30만 원은 소비에 활용하고 나머지 70만 원은 저축이나 빚을 갚는 다른 용도로 썼다는 겁니다. 물론 국가 재정을 풀어서 어려운 국민들 돕고 경기도 살려야 하는 게 필요하지만 자칫 경제 부양 효과는 낮고 나라 빚만 늘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정부의 입장과 앞으로의 향방까지 지켜봤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석 세종시 주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